네, 이제 그 아홉 번째 구매 거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매 거래 정보는 우리가 그 My Buying Tools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My Buying Tools는 바이어가 구매 정보를 등록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등록할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덕트 리스트 폴리시 페이지에서 언급된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 정보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인 등과 같은 마약류와 상아와 같은 동물의 뼈, 그다음에 불법 소프트웨어, 무기, 그다음에 위조 지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규로 구매 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add a new buying lead가 되겠습니다. add a new buying lead는 첫 번째 그 화면을 보시면 우선 그 buying lead라고 하는 그 인포메이션 사이트에서 그 메뉴에서 서브젝트에 구매 오퍼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buy가 써져 있는데 그 뒤에 제목을 어떤 제품을 사겠다라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목 밑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 구매 오퍼의 키워드를 입력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목에 그 키워드도 들어가겠지만 4개의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한 개의 키워드는 4단어 이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콤마로 그 이어질 수 있고요. 가능하면 제목에 없는 유사 키워드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구매 오퍼가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 건데 옆에 우측에 있는 Choose 버튼을 누르신 후 키워드 검색으로 카테고리를 찾거나 혹은 카테고리 그 브라우저를 클릭한 뒤에 어,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듀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오퍼의 그 유효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미지 부분인데요. 상품의 이미지를 등록하시려면 그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에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JPG나 GIF 파일만 가능하고 300kB까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렉터 카타로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2021 사이트에 등록해둔 프로덕트 카탈로그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스 내용에 구매 오퍼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My Contact 프리퍼런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누구한테 이 구매 오퍼를 공개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를 할 것이냐. 두 번째, 모든 회원에게 다 공개를 할 것이냐. 세 번째, 2021 인콰이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 구매 오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모든 셀러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 밑에 additional 그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플러스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추가로 상세 항목, 수량, 가격, 포장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바잉 리드를 등록한 그 예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잉 펫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 애완용품에 관련된 내용이고 카테고리는 펫 프로덕트로 되어져 있고 밸리데이트 유효 기간은 1년. 그다음에 디테일 부분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써놨고요. 그 밑에 additional info는 빼놓고 키워드, 그다음에 스펙, 그다음에 그
퀀터티, 프라이스, 패키징 이런 부분으로 추가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매 거래 정보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니지 바잉 리드입니다. 등록된 구매 거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새로운 구매 거래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 화면에서 서브젝트 부분은 등록한 구매 오퍼의 제목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는 오퍼가 등록된 날짜이고 스테이터스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denied라고 하는 것은 검수 과정에서 등록 승인을 거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approved는 승인된 경우이고 승인이 되어야만 등록된 정보가 EC21에서도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pending은 아직 검수 대기 중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액션에서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려면 edit를 누르시고 또 그 등록된 정보를 삭제하려면 delete 버튼을 누르신 다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오퍼를 포스트 뉴 하면 새로운 오퍼를 등록하실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0번째로 판매 거래 정보의 등록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y Selling Tools를 통해서 수출업체는 판매 거래 정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무료 회원의 경우는 판매 거래 정보를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트레이드 OK 회원은 200개, 트레이드 프로 회원은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회원의 경우라도 20개를 초과해서 등록한 판매 거래 정보는 저장은 되지만 디스플레이 상태가 자동으로 노로 체크되기 때문에 등록된 판매 거래 정보가 검색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거래 정보를 EC21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20개만 등록되기 때문에 20개를 넘었을 때 기존 거를 삭제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신규 판매 거래 오퍼 등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Add a new selling lead인데 등록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buying lead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dd a new selling lead도 그 서브젝트 부분에 판매 오퍼의 제목을 입력하시는데 구매 정보는 buy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셀링 리드에서는 sell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ell flower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그 밑에 판매 오퍼의 키워드를 입력하십니다. 모두 4개까지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한 개 키워드는 4단어 이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판매 오퍼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스 버튼을 누르고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카테고리 브라우저를 클릭한 후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듀레이션 부분은 판매 오퍼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유효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상품의 이미지를 등록할 때 업로드 버튼을 누르신 후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 부분에서 판매 오퍼의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 에디셔널 인포에서 상세 항목으로 수량이나 가격, 포장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디트 마이 컨택 인포에서 나의 연락처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담당자별 이메일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이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판매 거래 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니지 셀링 리드인데 이것은 등록하신 판매 거래 정보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재등록하고 또 신규 등록할 수 있는 것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 포스트 뉴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오퍼를 등록하려면 이 포스트 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표에 나와져 있는 것 중에 서브젝트는 등록된 오퍼의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에서는 디나이와 어프로볼과 스펜딩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는 오퍼를 등록한 날짜가 되겠고 각각의 오퍼에 대해서 에디트와 그 다음에 딜리트 그 다음에 리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지난 오퍼 같은 경우에 내용의 변경은 없으면 바로 리포스트를 누르면 일주일 단위별로 신규로 재등록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사용자들한테 판매 오퍼를 일주일 단위로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 단위 5개 오퍼를 등록한 다음에 일주일 상간으로 다시 리포스트 버튼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눌러주시면 새로운 오퍼처럼 오퍼의 그 뉴 오퍼로 상단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포스트 기능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등록했던 거래 정보의 내용을 다시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거래 정보의 검수가 완료되고 7일이 지나면 다시 리포스트 기능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7일에 한 번 정도 리포스트를 해주면 검색 시에 상단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등록된 판매 거래 정보의 검색 결과입니다. 우리가 셀링 리드에 등록되어져 있는 판매 정보를 초기 화면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검색 박스에 입력한 후 두 번째 셀링 리드를 선택한 다음 세 번째 서치 버튼 누르면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플루트, 과일로 입력하고 판매 거래 정보 셀링 리드를 선택한 다음 서치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료 회원 중에서 트레이드 프로 회원의 정보가 최상단에 검색이 되고 그 다음 유료 회원 중에서 트레이드 OK 회원의 정보가 트레이드 프로 다음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무료 회원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무료 회원들이 등록한 정보들은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보와 검색한 키워드가 상품의 제목 칸에 있는 순서대로 검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록된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제목 란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를 반영하는 기준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상품 정보의 등록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마이 프로덕트 메뉴가 되겠습니다. 마이 프로덕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고 또 상품 그룹 기능을 통해서 상품 아이템들이 방문자가 찾아보기 쉽게 그룹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 마이 프로덕트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규 상품 등록, Add a New Product는 마이 2021 메뉴 안에 베이직 서비스에서 Add a New Project를 클릭하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 메뉴에서 처음에 그룹 네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라면 그룹 네임에서 프로덕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프로덕트 네임이 있고 상품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존의 상품을 등록해 놓은 경우라면 로드 프로덕트 인포를 클릭하면 상품 정보를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상품 키워드를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품의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 또 그 상품 정보에서는 상품의 동영상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 mp4 파일을 자동으로 업로드는 안 되지만 유튜브 그 스튜디오에 등록된 그 링크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립션 부분에서 상품 설명을 입력하는데 디스크립션 상단에 편집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표나 다음에 문단 정렬이나 폰트의 색상 등도 추가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 프로덕트 메뉴에 있는 매니지 그룹에 등록된 상품 그룹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은 하나의 사용자가 EC11 홈페이지에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상품을 등록한 경우 쉽게 상품을 분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품 그룹은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에게나 상품을 찾는 사람 모두에게 한눈에 쉽게 상품 정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니지 그룹에서 슈즈, 커스메틱, 플룻라는 그룹을 만들어 놓게 되면 슈즈라는 그룹에는 운동화나 슬리퍼, 하이힐, 등산화 등의 다양한 항목별로 상품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커스메틱 그룹 아래에서는 스킨케어 제품, 메이크업 제품, 주름 방지 제품 등을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고 플룻 그룹 아래에서는 포도나 사과, 딸기, 바나나 등 상세 품목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덕트 네임에서 등록된 상품 그룹은 Add a New Product 페이지의 그룹 네임 항목에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그룹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프로덕트라는 이름에 등록될 상품 아이템을 기본 그룹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이름 입력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네임에 입력할 단어를 검색 결과에 잘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상품의 이름은 상대방이 입력했을 때 검색이 될 만한 일반적인 단어가 좋습니다. 예를 들려 mp3 플레이어, 오토모티브 할로겐 램프, 모바일 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품명에 모델명이나 상대방이 잘 모르는 특정한 브랜드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BK3789 또는 ST9345 이게 특정 회사 제품의 모델명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바이어들이 검색어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 이름은 총 4자부터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4자부터 60자 입력할 때 띄어쓰기도 한 자씩 그 추가가 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키워드 입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 다음으로 검색 결과에 반영되는 두 번째 그 기준은 바로 키워드입니다. 검색한 키워드와 상품에 등록된 키워드가 일치하면 검색 결과에 더 잘 반영이 됩니다. 키워드는 총 4개까지 입력하실 수가 있고 하나의 키워드당 4단어까지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 혹은 셀룰러 폰 다음에 브랜드 뉴 모바일 폰 이런 식으로 4단어까지 하나의 키워드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카테고리 선택입니다. 일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Choose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카테고리 서치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카테고리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품 등록 시에 한 번이라도 선택한 카테고리는 Frequently Used 카테고리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hoose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치 버튼을 눌렀을 때 상품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상품과 가장 잘 매칭이 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서브밋, 하단에 있는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테고리 브라우저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대분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대분류 밑에 중분류 카테고리가 나오고, 또 중분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소분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소분류 카테고리에서 선택한 다음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상품의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품 정보 등록 화면이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바이어에게 상품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업로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그때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PC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표준 크기는 320 곱하기 320 픽셀이며 JPG나 GIF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의 최대 용량은 300KB고 파일 이름은 영문이나 숫자만 가능합니다. 특수 기호라든지 한글이나 또는 중문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이미지가 업로드가 안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상품 동영상 등록하기입니다. 이미 구글 비디오나 유튜브나 혹은 야후 비디오에 동영상을 올려놓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태치 비디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디오 임베디드 코드를 입력하거나 또 비디오 제목과 비디오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호스팅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임베디드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비디오의 경우에 임베디드 코드를 찾는 방법과 유튜브의 임베디드 코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후 비디오의 경우에 임베디드 코드를 찾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상품 설명 등록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설명을 입력하는 곳인데요. 우선 상단에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글자의 크기, 다음에 색상, 다음에 언더바나, 다음에 배경색, 다음에 기호 삽입, 다음에 표 삽입, 문단의 정렬, 문단 들여쓰기, 다음에 스펠링 체크, 다음에 동영상 삽입 등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TML을 클릭하시면 HTML 소스 창이 뜨기 때문에 HTML 소스를 바로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설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라야 바이어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설명은 최소 100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Ready to Display라는 메뉴에서 Yes를 선택하시게 되면 정보 등록과 검수를 통과한 뒤에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No를 선택하면
정보를 등록해도 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드래프트처럼 펜딩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 Additional Info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상품의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Additional Info에서는 첫 번째 Certificate Approval 해서 상품의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그 상품 Certificate와 인증서와 인증 번호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가와 다음에 가격 조건, 다음에 도착 항구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포장 부분에서는 포장 단위, 크기, 무게, 단위 등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딜리버리 리드 타임에서 선적 가능한 날짜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미니멈 오더는 최소 주문 수량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어빌리티 부분에서는 공급 가능한 수량을 입력하실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상품 정보 등록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무료 회원은 115개까지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트레이드 OK 회원은 기본적으로 50개까지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데, 추가 100불을 지급하면 상품을 100개까지로 등록이 확대가 됩니다. 트레이드 프로 회원은 100개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록된 상품은 검수를 통과한 뒤에 승인을 받으면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검수는 약 하루 정도 걸리며 검수가 완료된 정보가 검색 엔진에 반영되는데도 또 약 하루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등록 및 검수가 완료된 정보는 검색 결과 페이지와 회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결과 화면에서 프로덕트 네임과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프로덕트 이미지와 그다음에 컴퍼니 네임, 그다음에 그 프리미엄 멤버의 마크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업체별 그 상품 카탈로그 메뉴 화면에 이렇게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 모델 네임, 그다음에 프로덕트 이미지,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애디셔널 컨디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품 페이지 리플릿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료 회원의 경우는 상품을 15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상품 정보는 매니지 프로덕트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니지 프로덕트에서 상품을 관리할 때 우선 수정 시에는 에디트를 클릭한 후 내용을 수정하면 되고, 상품 정보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 시에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정보의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무브를 클릭한 후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 그룹 부분에서 그룹은 다양한 성격의 상품 아이템을 등록하는 경우에 보기 쉽게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록한 상품 그룹은 홈페이지에서 상품의 그룹 버튼으로 표시가 되나 실제로 검색 페이지에서는 그룹 이름이나 그룹에 등록한 내용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 그룹과 상품 아이템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거 밑에 상품 아이템의 이름이 있는데 그룹 자체는 검색이 되지 않고 아이템은 검색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룹은 다른 종류의 상품을 등록할 때 같은 상품의 성격에 상품끼리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검색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검색이 잘 되게 하려면 프로덕트 카탈로그를 반드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상품 그룹만 등록해 놓은 경우에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 상품 그룹은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한 그룹은 회원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왼쪽에서 메뉴로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12번째 회원 정보 수정하기입니다. 마이 어카운트에서는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 패스워드 변경, 그다음에 맞춤형 메일 수신, 즐겨찾기, 광고 신청 내역, 그다음에 트레이드 베리파이 상태 등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 소개, 컴퍼니 프로파일입니다. 컴퍼니 프로파일에서는 비즈니스 타입과 셀런지 바이언지, 국가,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카테고리, 회사 동영상, 웹사이트 주소, 회사 설명, 키워드, 사업 형태, 설립 연도, 종업원 수, 연매출 정보 등을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컴퍼니 프로파일 화면인데요. 제일 처음에 I am a buyer, I am a seller 이 여부를 수정하는데 둘 다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명과 전화번호, 팩스 번호를 수정하실 수 있는데 국가 수정은 초기에 한번 처음 회원가입할 때 정하고 그 이후에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하셔야 한다면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트 어드레스에서 주소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넘버에서 사업자 번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트레이드 비즈니스 코드는 무역업 고유 번호를 수정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셀링 카테고리와 바잉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할 건지를 입력하실 수 있고 또 변경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퍼니 웹사이트 URL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스스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 주소를 등록하시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스크립션 부분에서는 약 2000자로 회사를 설명하는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역시 상품처럼 키워드를 콤마를 사용해서 4개까지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즈니스 타입에서는 사업 형태로 매뉴팩처인지 에이전트인지 디스트리뷰터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설립 연도와 연매출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이 다 되시면 포스트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담당자 이름입니다.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정할 수 있는데 EC11에서는 자동으로 발송하는 메일의 수신 여부도 이곳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서브스크립션 부분을 보시면 수신을 희망하는 메일에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inquiry arrival note에서 inquiry가 도착함을 알려주는 메일, 뉴스레터, 한 달에 한 번 발송되는 EC21 정기 뉴스레터, other useful information, 그 외 유익한 정보를 발송할 때 받을 건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 번호를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른 다음에 새로 변경할 번호를 2번 입력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패스워드 변경이 완료됩니다. 패스워드 변경은 수시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세 번째로 트레이드 얼럿 수신하기입니다. 맞춤형 정보 수신인데 수출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는 맞춤 정보 수신 기능입니다. 트레이드 얼럿 기능을 메뉴를 클릭하고 프리퀀시에서 수신 주기를 선택합니다. 매일 수신하기를 원하시면 데일리로, 일주일에 한 번 수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위클리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수신 거부를 원하신다면 unsubscribe를 선택하고 submit를 누르시면 됩니다. 관심 맞춤 정보에서는 컨텐츠 타입이 있는데 new buying need, new selling need, new product, new company 네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모두 다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컨텐츠 타입에서 new buying need는 신규로 등록되는 구매 거래 정보고 new selling need는 판매 정보가 되겠습니다. new product는 신규 등록 상품 정보고 그다음에 new company는 신규로 등록되는 회사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키워드를 토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텐츠 타입에서 네 가지 모드를 체크하면 토이에 해당되는 모든 신규 구매 거래 정보와 신규 판매 거래 정보, 신규 상품 정보, 신규 회사 정보가 트레이드 얼럿 메일로서 발송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키워드를 플라워와 브리드로 선택했을 때 실제로 수신되는 트레이드 얼럿 메일을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My Favorite입니다. 로그인 후에 EC21 하단에 있는 My EC21 링크를 클릭하시면 My EC21에 있는 My Favorite 폴더에 요 선택하신 페이지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My EC21의 My Favorite 메뉴에서 My EC21을 클릭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어떤 기능인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My Advertising History는 혹시 EC21에 게재가 되던 배너 광고나 다양한 광고의 내역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광고의 종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트레이드 베리파이 스테이터스입니다. 트레이드 베리파이는 자신의 회사 정보를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신용조사는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반면 트레이드 베리파이는 자사 정보를 인증받는 것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즈니스 거래 시에 신뢰도의 향상을 위해서 트레이드 베리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 트레이드 베리파이 서비스는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법적 존재 여부 확인.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법적으로 실제 존재하는지와 신청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드 베리파이 마크 생성. 홈페이지에 트레이드 베리파이 마크가 생성됩니다. 홈페이지에 생성된 트레이드 베리파이 마크는 구매자들이 더욱 믿고 구매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색 순위 반영. EC21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검색 순위에 반영이 되는데 단 유료 회원들 내에서의 등급 내에서는 별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ANVSIL 3자 인증기관에 부여하는 ANVSIL로 홈페이지의 신뢰도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EC21 회원이라면 누구나 트레이드 베리파이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 또한 EC21 개별 유료 회원 트레이드 OK나 트레이드 프로는 연 1회에 한해서 트레이드 베리파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직 트레이드 베리파이를 신청하지 않는 회원의 트레이드 베리파이에 나타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품의 검색 및 회사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초록색 방패 모양의 트레이드 베리파이 마크가 부여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출업체 홈페이지에 트레이드 베리파이 로고가 삽입이 되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 그 홈페이지에 ANV 마크가 부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라이브 챗 설치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별도의 메신저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라이브 메신저 아이디만 있으면 EC11 사이트 내에서 전 세계 무역인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아이디가 없으시면 라이브 아이디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클릭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기능이 활용하면 전 세계 무역인들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 메신저에서 메신저가 온라인으로 된 상대방에게 대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과 거래 정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EC11 개별 홈페이지 내에 챗 나우를 클릭하거나 로그인 후 대화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넷 거래할선 사이트와 EC21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